바이든이 전기차 전환 미룬 것은 큰 악재인가? 참 많이들 궁금하셨을 겁니다. 면밀하게 그냥 시장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 전기차 전환 늦춘다. 일단은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환경보호청이 작년 4월에 발표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대폭 줄여가지고 친환경차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전기차 판매 비중을 늘리고 내연기관은 줄여버리게 되는 그런 법안인 거죠.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에 만드는 이 라인을 보면은 굉장히 다릅니다. 내연기관에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도 단순화가 되어 있고, 여기에 숙련군들도 적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의 숫자도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거의 자동화 라인이고 딱딱딱딱 만든다, 배터리 싣고 내보내면 돼요. 이런 방식입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하진 않은데, 쉽게 비교를 하자면 칙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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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 땅땅땅땅 이런 것들을 칙탁 칙탁 띵띵 땅뽕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쉬우시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위기감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막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기차 도입 시기를 늦춰라, 안 그럼 나 우리 지지 안 한다 라고 UAW, 그러니까 미국 그 자동차 노조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이든 행정부는 자동차 업계에 준비할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고 전한 거죠. 이거 잘 보세요. 2032년도까지 67%는 목표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027년부터 2032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건데, 32년도 이제 최종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한 마지막 그 연도는 그대로 67% 목표는 유지를 하는데, 2030년까지는 배출가스 기준을 서서히 강화하고 30년 이후부터 한마디로 속도 조절, 완급 조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노조하고 이렇게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합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초봄에 발표될 예정이어서 요번에 한번 또 이제 시장을 조금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을 단기적으로 할 수가 있고, 발표가 되면 또 똑같은 내용으로 흔들 수가 있는 요소다. 이렇게 그냥 미리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지는 뭐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도입 속도를 늦추겠다고 한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보도나 아니면은 해석하는 여지에 대해서 전기차 산업이 굉장히 후퇴하고 있는 거고, 끝났고 다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가 아니라 뭐 수소나 아니면 친환경으로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악재로 여겨질 수 있는데 디테일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소식은 단기 악재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맞아요. 맞습니다. 투심을 약간 단기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디테일을 잘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바이든을 누가 지지했어요? 미국 노조가, 자동차 노조가 지지를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놓고 보면 트럼프는 전기차 전환을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고, 지금 바이든은 잠깐 늦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조는 바이든을 지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했으면은 이건 진짜 근데 큰 악재로 작용을 했을 수도 있는데, 자동차 노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디테일을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것의 의지는 노조도 안다는 거예요. 노조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억지를 부리는 정도가 좀 덜한 거죠. 속도 조절을 해달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도 그거는 아는데, 저희 창녕조 씨, 조 바이든 선생님, 우리도 그거 알아요. 32년도까지 지금 간다는 건데 조금만 단계적으로 늦춰줄 수 없겠습니까? 왜냐면 지금 우리도 전기차 시대에 가가지고 거기 배터리 공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취직도 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자리들도 있고, 우리들도 지금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창녕조 씨, 조 바이든 선생님,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 당장 뭐가 급선무예요? 당선이 급선무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고려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냥 이거는 솔직히 말하고 조삼모사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조삼모사를 시기적으로 논의를 했을 때는 지금 이걸 땡겨 쓰느냐 나중에 가느냐, 이 문제로 지금 갑론을박을 펼칠 수가 있는 단기적인 요소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67%라는 요소는 2032년도까지 유지하되 배출가스를 2030년까지는 서서히 강화,
이게 중요한 거죠. 서서히 강화. 2030년 이후부터는 대신 서서히 강화 부분은 땅 쳐갖고 평균치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달리기를 평균 17초를 맞추겠다는 건데 17초를 맞추려면 꾸준하게 17초로 달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15초, 19초로 달리다가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15초로 맞추면 평균 17초가 되겠죠. 결국엔 17초가 맞다는 거죠. 그 부분을 보자는 거예요. 근데 앞부분에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단기적인 그런 노이즈 부분은 살짝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생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올해 속도 조절은 어차피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속도 조절은 어차피 캐즘으로 인해서 올해 전기차 시장 둔화는 예정이 돼 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시장에서는 예정치 물량을 잡고 각 기업들도 여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요. 캐즘은 뭐예요? 첨단 기술이 그 제품이 나오고 대중화가 되기 전에 하이엔드급이 막 풀려갖고 좋아 그러다가 야 이거 너무 비싸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일시적인 수요가 떨어지고 둔화가 오는 그 시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시적이라는 단어죠. 장기적인 불황이 아니라 그게 캐즘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캐즘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안 한다, 폐기한다는 게 아니라 속도 조절이고 어차피 캐즘 때문에 해야 될 속도 조절이다 보니까 산업적으로는 큰 피해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제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힌다고 주장하는 뭐예요? 트럼프의 당선이 돼도 IRA 폐기가 쉽지 않겠지만 트럼프의 당선까지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디트로이트가 있는 미시간주 이번 최대의 승부처입니다. 이곳에서 지지를 얻어낸 것만큼 큰 힘은 없을 거예요. 얘네들은 전체가 우리나라하고 선거 방식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를 봐야 되는 게 지난 2016년도 대선에서는 이 노조원들의 트럼프한테 투표를 하면서 미시간주의 승리를 도왔고 트럼프가 이겼고요. 2020년 때는 바이든이 여기 서서 승리를 이끌어냈고 또 이제 트럼프를 이긴 곳이 이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미시간주가 굉장히 그 스윙 스테이트고 굉장히 좀 승부처로 여겨지는데 여기서 이제 또 뽑아낸 거죠. 바이든도 여기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본 게 서로 간에 이런 건 알지 않냐.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좀 천천히 달리고 뒤에서 좀 세게 달리는 쪽으로 하고 그동안에 너희들 먹고 살 거 함께 찾자. 이런 겁니다. 결국 미국 자동차 노조까지 전기차 대세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속도 조절을 해달라는 것이고 속도 조정일 뿐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트럼프 당선이 멀어지는 요인이라는 것은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 해소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세부적으로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 충전 불편의 부담을 느끼면서 전기차 수요가 자동차 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최근의 분위기였어요. 이에 자동차 업계는 전국에 충전소를 깔고 전기차 비용을 낮추면서 시장이 더 필요하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막무가내로 땡깡 부린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한 거고 그래가지고 저 노조도 전국에 새로 들어가는 전기차 공장에 노조를 설립할 시간을 확보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라고요. 전기차 공장은 나와요. 그리고 배터리 공장도 나올 거고 그러면 그게 이제 배터리 공장들이 노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간적인 확보를 원했던 거 거기에 재취업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부안이 나타날 거라고요. 올해 전기차 시장 증가 속도는 전년 대비 둔화되면서 20% 안팎인데 여기 보시면은 2022년부터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에 36.3% 점프를 했는데 올해는 이게 둔화된 게 20% 정도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업들 업계는 중저가 라인 강화를 통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꾀한다고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컨콜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것과 결국에는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고전압 미드니켈을 하죠. 고전압 미드니켈 하려면 이제 단결정 양극재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저온형 LFP 들어가죠. LMFP 들어가죠. 이게 이제 망간 섞은 겁니다. 이건 삼성 SDI, 저온형은 SK온. 그 다음에 LG엔솔도 지금 미드니켈은 올해 그리고 LFP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땡기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하이망간, 리치망간인데 이건 오에로라고 부르는 건데 요거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 에코프로 BM에서 좀 준비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볼륨 시장이나 엔트리 시장, 하이엔드급이 아니라 그 밑에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게 수요가 위축되고 가격 때문에 못 샀던 사람들한테 대중화를 꾀하면서 캐즘이 이제 해소되는 측면이다라고 보는 거죠. 하이엔드 시장인 하이니켈 배터리 시장 어때요? 이제 구반반이었잖아요. 구반반은 뭐냐면 니켈이 90, 그 다음에 반반. 그러니까 9대 0.5 대 0.5. NCM이면은 코발트 망간, 니켈이 90, 그 다음에 코발트 0.5, 망간 0.5 해갖고 9반반이었는데 니켈 비중을 이제 95%대까지 높이는 고성능 제품 등을 통해서 꾸준히 점유율을 늘려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거는 미국 법원의 트럼프 사기 대출 인정에 따른 4,800억 원 벌금 명령 소식인 건데, 이거 보시면은 4,800억 원 정도 벌금형 때려받았습니다. 이거 현금 없어요. 선거해야 되는데 이거 현금 유동성 쪼그라들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부동산 가치 축소 신고해갖고 세금 적게 내고, 대출 과정에서는 자산가치 불려갖고 대출 더 받고, 그러니까 탈세하고 대출은 그냥 약간 그런 것도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산 부풀려갖고 부당이득 취했다는 혐의에 재판 결과고 벌금형 4,800억 원 가량입니다. 즉각 항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항소에서도 패할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5,200억 원, 5,300, 5,400억 원이 넘어서 이제 벌금을 물어나게 될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일가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죄의식이 거의 없는 병적인 수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벌금 규모는 이 트럼프 순자산의 14에서 17%에 이를 것이고, 이 사건 외에도 4개의 형사소송에 엮인 트럼프 입장에선 현금 유동성이 절실하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각종 사법 리스크에 얽혀있고 대선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트럼프는 여러 가지 이것들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점도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대선이 가까워져요. 우리나라 총선은 코앞이고, 트럼프 바이든 구도의 지지율에 따라서 이 2차 전지라는 섹터의 본질은 그대로지만 여러 가지 기대 혹은 실망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정책적인 변화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